안녕하세요. 캄트특공대의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병원뿐만 아니라요, 동물병원에서도 임상병리사분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페 쪽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김나래 임상병리사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래 임상병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종이 시츄거든요. 네. 혹시 시츄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시츄가 사실 눈이 동글동글하고 길고 큰데 눈이 약간 우리 시츄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좀 전 생소해요.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임상병리사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거의 수의사분이나 테크니션 분들이라고 동물보건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검사 업무를 하시고 저희 같은 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만 좀 임상병리사를 두는 병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병리사는 몇 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2018년에 시작을 해서 6년 됐어요. 사람을 대상을 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동물병원으로 넘어온 거예요. 언제 그럼 넘어오신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일한 지는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반 병원이랑 좀 차이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검사 업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서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네,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좀 다른 것 다르다. 같아요.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소통이 되잖아요. 반려동물하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피를 뽑는다고 해도 사람 같은 경우는 아프다 반응은 당연히 하죠. 뭐 이제 따가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동물병원에서는 동물한테는 그렇게 일단은 대화를 하시나요? 체열 같은 경우는 네. 수의사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는 체열된 샘플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환자를 마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동물 환자. 네. 마주하는 일은 별로 없군요. 네. 동물병원에서도 동물 환자의 뭐 네. 대변도 이렇게 검사하고. 네. 그래요? 소변이나 검사하고. 대변이나 네. 맞아요. 그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이제 사람이냐 동물이냐 네, 그 네, 차이가 맞아요. 있군요. 동물병원에서 근데 특별히 이렇게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동물을 또 워낙 좋아해서 네. 예전부터 동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어떤 동물 좋아하시는데요? 강아지를 강아지 네. 닮으셔가지고. 시추를 좋아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임상병리사를 구한다는 공지를 보고 지원하게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 동물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려운데 동물 환자분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업무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역할은 일단 수의사분들이 하고 계셔서. 그러면 수의사분들과 주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동물 환자분과 직접 대화하는 네, 것은 네, 네. 없다. 네, 맞아요.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 병원과 다르게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자 이름이 되게 동명 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강아지는요. 쫑이에요, 쫑이. 쫑이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동물병원에서 쫑이 어머니 할 때 좀 약간 창피해요. 쫑이 어머니. 네. 그래서 하루에도 콩이, 콩이. 보리, 코코, 초코 코코, 초코 정말 네. 흔한 이름이네요. 같은 이름만 가진 환자들이 한 3-4마리씩 오니까 굉장히 또 저희는 샘플만 받는 입장이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이 있나요? 강아지도?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엄마 성을 이렇게 보호자 성을 붙이는데 보호자도 성이 또 비슷해가지고 김가나 이가나 박가나 그 중에 하나겠죠? 네. 샘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어쩐지 저번에 한번 동물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성이 특이해요. 왕이에요. 그래서 왕쫑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 어렵겠네요. 성이 그렇게 특이하면 네. 보통 많이 붙여서 해요. 그 병원 안에서도 네네네. 왕쫑이 왔다고. 강아지만 상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고양이를 그렇죠. 상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상대 안 하시고. 네, 다른 동물 좀 특수동물 쪽으로 해서 네. 좀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병원도 종합병원이 있는 반면에 네. 2차 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뭐 척추 쪽에 관련된 병원 이렇게 있듯이 여기는 지금 개, 고양이만 상대하는 병원에 계시는 거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네. 2차 병원이라서 중환자인 아이들 큰 병원을 이제 가보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희 병원으로 많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어떤 병으로 2차 병원 가요? 수술 때문에도 많이 오고요. 내과 쪽으로는 심장병이나 신장, 내과 쪽으로 아픈 아이들이 많아서 하루에도 좀 죽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 아. 병원에도.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처음 일 다니면서는 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원실에 한 6개월 넘게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네, 있었네요. 오래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친구였는데 검사랑 진료도 계속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 아이가 이제 떠나고 나서 네. 병원 사람들 전부 좀 많이 슬퍼하고 우울해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동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체열을 해도 사람은 좀 뽑을 수 있는 양이 많은데 우리 시추 같은 경우는 한 4kg 좀 넘거든요. 뽑을 수 있는 피의 양은 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체열할 수 있는 샘플 양이 굉장히 적어요. 사람의 기본 튜브, 혈액 튜브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네. 동물 같은 경우에 진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다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도 병원 많이 오나요? 네, 고양이도 네, 굉장히 네. 많이 와요. 어떤 병을 좀 주로 많이 알아요? 빈혈, 고양이도 신장병 많아서 강아지는 빈혈은 별로 없죠. 고양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도 빈혈은 있는데 요즘은 좀 진드기 아, 진짜.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잠깐. 빈대 2마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냥 깨끗이 목욕시키고 나아지겠죠? 네. 괜찮은 거겠죠? 네, 네. 다양한 좀 에피소드가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의료와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좀 필요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동물병원에 들어간 문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 전담 병원도 다르고 정보도 많아서 그 병원에 찾아가기 비교적 쉽잖아요. 근데 네.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아픈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어느 병원이 어떻게 잘하고 또 어느 장비가 있고 그거를 잘 모르니까 병원비 같은 경우도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병원을 쉽게 찾아가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스탠다드 같은 게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6개월 동안 입원하면 사람 입원비보다 더 맞아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보호자 문제도 네.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 오래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이게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맡겨만 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병원비도 계속 쌓여만 가고 결국에는 이제 네. 차라리 치료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치료가 안 돼서 떠나는 그런 경우. 네.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주인한테 오래 버려졌다는 게 더 맞아요. 씁쓸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동물도 이렇게 많이 입원을 했다. 아니 피가 부족해요. 그럼 수혈을 받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럼 걔는 걔한테 네. 고양이로부터 못 받는 거죠. 그럼요. 아 걔는 걔끼리, 네.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그것도 이제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혈액형이 있어요? 네. A형, B형, O형 이렇게 사람처럼 있어요? 고양이는 A, B, AB 이렇게 있고요. 강아지는 DA1, DA2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고양이는 사람과 비슷한데 걔는 왜 2가지밖에 안 되죠? 원래는 더 많은데 네. 흔히들 흔히 그렇게 더 2개가 더 많으니까 그 2가지로만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혈액형이 있다는 건 좀 정말 네. 금시초문이네요. 병원에 있는 동물들의 피가 부족하다. 그럼 다른 데서 갖고 오나요? 혈액은행에서 네, 혈액 오. 팩을 구해 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크로스 매칭을 진행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적합하다 하면은 수혈이 진행되는 거죠. 사람하고 거의 프로세스는 똑같네요. 네, 네. 개도 고양이도 혈액형이 있고 네. 역시 수혈할 때는 또 사람하고 똑같이 부족하면 딴 데서도 갖고 오고. 네. 와 신기하네요. 이외에 또 다른 점도 있을까요? 그 개한테도? 강아지도 네. RH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제가 이제 학술이사님한테 듣기로는 마사회에서의 팀장님도 임상병리사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들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임상병리사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다른 동물 병원에서도 아마 임상병리사 분들이 좀 눈에 띄지 않게 활약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임상병리사 분들하고 네.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처음으로 만드세요. 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모여라. 어때요? 네. 서로 이제 궁금한 것도 좀 있고 네. 하니까 그런 네. 거 공유도 좀 하고 커뮤니티를 개선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해서 좀 소통을 하고 싶으세요? 병원은 카페도 많고 그 임상병리사 진료실 카페나 뭐 이런 네. 게 많더라고요. 검사 업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쪽은 좀 수의학 쪽이니까 네.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같이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동물병원에서 임상병리사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많이 좀 필요하겠네요. 임상병리사 역할이 네, 점점 더 제 바람이기도 하고 네.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동물병원에서는 혼자 일하세요? 아니, 저까지 3명이서 근무를 세 하고 분이나 있습니다. 일하세요. 네. 2차 큰 병원에서는 3분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는 곳도 있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동물병원에서 임상병리사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동물병원에서도 활약하는 임상병리사 분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더 넓은 피아를 가지고 좀 더 진로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꼭 병원만 아니어도 되니까 페이는 좀 짭짤한가요? 학생들은 그게 중요하죠. 네. 아 사람 병원에서 일할 때랑 보수가 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사람 병원에서 일했을 때가 너무 옛날이어서 네. 아니 2018년부터 임상병리사 하신 분이 얼마 안 되셨는데요. 병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우는 좋으세요? 대우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병마다 그럼 동물병원 초봉, 임상병리사 초봉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그래도 이제 임상병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동물병원에서도 일하는 임상병리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임상병리사들의 역할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동물병원 측에서도 임상병리사들의 역할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펫배 쪽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동물병원에서 이 임상병리사를 보는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동물들을 위해서 임상병리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나래 임상병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임상병리사 화이팅!